하나, 둘, 셋, 넷. 자, 목소리 들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목소리 들리세요? 오케이. 자, 오늘 그거 착한 물 컴플렉스에 대해서 오늘 또 저번 시간 이후의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꺼내시고요. 좋아. 자, 오늘 누구 오셨나? 성원군, 체린이, 재현이. 오케이. 자, 오늘도 현장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혹시 방송 상태가 이상하면 학원에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학원 관계자가 또 나한테 연락을 해주시니까 잘 안 들리면 학원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우선 착한 물. 이번 이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인데 아마 학교에서는 아직 진도 여기 많이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곧 배우게 될 거니까 이 부분 좀 차근차근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뭐 했었냐면은, 자, 금속의 리간드, 요렇게. 자, 바로 이제 6배위 팔면체. 그 구조에 대한 착화한 물의 성격을 좀 분석해 봤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얘가 이제 금속이고, 요게 리간드잖아요. 근데 금속에 리간드가 붙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VSEPR을 만족한다고 하면 바로 직각, 직각, 직각 이런 식으로 서로 각도가 직각이 돼야 여기에 있는 그 리간드들끼리 거리가 3차원적으로 멀어지면서 안정한 구조를 이루게 될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간드가 6개면 이런 식으로 X축, Y축, G축 이런 식으로 6개의 리간드가 축 방향으로만 접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편리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얘는 디오비탈이에요. 디오비탈. 자, 누구의 디오비탈? 여기에 있는 금속의 디오비탈. 그 메탈에서 나타나는 디오비탈이 이렇게 6배의 팔면체를 이루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자, 이런 에너지적인 상승 있은 이후에 하여튼 에너지 상승이 있은 이후에 여기에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디오비탈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고 했었죠. 이때 이 2개, 3개 각각의 의미는 이 아래쪽에 있는 건 XY, YZ, ZX고 위쪽에 있는 건 X제곱 빼기 Y제곱, Z제곱. 그래서 각각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얘는 T2G, 얘는 EG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의미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이 디오비탈에서 상대적으로 축방향 으로 오비탈이 분포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XY, YZ, ZX의 T2G는 바로 비축방향 으로 얘가 이제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리간드가 이렇게 그 금속이랑 베이결합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면서 리간드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죠? 어떤 전자쌍이 있고, 그리고 금속이 가지고 있는 d 오비탈에 어떤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전자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d 오비탈의 전자하고 여기 리간드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 사이에 어떤 정전기적인 청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 크리스탈 필드 티오리였죠. 우리말 번역은 결정장 이론. 추격해서는 CFT라고 했죠. 이 이론 자체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이론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야매다 뭐 그런 말도 썼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성 때문에 계속 그 뭐냐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론이라고 했죠. 이번 시험에도 분명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 이론의 토대는 바로 접근하는 리간드의 비공호 전자와 원래 금속에 채워져 있는 d 오비탈 전자 사이에 전전기적 청력이 나타나고 그 청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불안한 오비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렇게 6배의 팔면체면 이 리간드가 축방향으로 접근을 하니 축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더 많이 불안정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나시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내용을 아마 그 주로 다뤘던 것 같아요. 주로 다뤘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할 내용은 맞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렇게 6배의 팔면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 그 6배의 팔면체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볼 내용 중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 거기 교재에 보시면 표 11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표 11. 그래서 이 표 11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자, 요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CFSE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어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생각을 해볼 건 1. 요겁니다. 자, 그 원래 말로는 페어링 에너지라고 쓰고요. 우리말 번역은 짝지음 에너지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자, 어떤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 오비탈이 뭐 원자 오비탈이건 분자 오비탈이건 뭐가 됐건 한 오비탈에 전자가 쌍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파울리의 베타울리에 의해서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이게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나 2개까지. 근데 이게 하나가 들어가면 홀전자라고 하고 2개가 들어가면 전자 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오비탈의 전자가 쌍을 이루게 될 때 두
전자 간 청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 할 때 나옵니까? 바로 훈투를 할 때 나오죠. 그래서 그 훈투룰은 뭐예요? 한 오비탈에 되도록이면 홀 전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전자가 쌍으로 배치되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훈투룰인데, 그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한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나 두 개가 채워지게 될 때 두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청력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여하튼 좋아진다는 거예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혹은 에너지적으로 뭐 위치 에너지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바로 에너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전자 간 청력에 의한 불안정, 화 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페어링 에너지, 우리말 번역으로는 짝지읍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대문자 P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한 오비탈에 전자가 이제 쌍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한 쌍 나타나면 바로 짝지음 에너지가 P가 한 개가 한 번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비탈이 여러 개 있고 전자 쌍이 하나 두 개면 저 P가 두 배가 나타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페어링 에너지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어링 에너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지금의 이제 컴플렉스에서는 컴플렉스의 d 오비탈 전자들, 여기에서 나타나는 요 짝지음 에너지, 이 대문자 P로 쓴다고 했죠. 주로 누구에 의해서 이 크기가 결정되냐? 그러니까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값이 더 클 수도 있고 값이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이 값을 누가 결정한다? 주로 금속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짝지음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디오비탈이 있고 뭐 예를 들면 6배의 팔면체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뭐 전자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분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로우 스핀으로 채워졌다고 했을 때 이때 요 사이에서 짝지음 에너지, 요 사이에서 짝지음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요 두 짝지음 에너지가 보시다시피 여기선 한 쌍이 두 쌍의 짝지음 에너지가 나타날 테니까 이때는 짝지음 에너지가 이제 두 배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 짝지음 에너지가 누구? 바로 이 디오비탈이 나타나는 요 금속 자체의 어떤 성격인 거죠. 그래서 뭐 금속의 원자번호적 특성, 뭐 주기적 특성 등등 그런 것에 의해서 요 짝지음 에너지 P의 크기가 결정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컨셉의 개념이 바로 페어링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저기에 CFS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딱 봐도 뭐 줄임말이죠. 그 뭘 줄임말이냐면 자, 요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으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풀어 쓰거나 혹은 결정장 안정 에너지 이렇게 이제 한글로 쓰거나,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가 영어 교재이기 때문에 뭐 한글이 나올 건 없고, 근데 옥소비 책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이제 줄임말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줄임말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얘는 지금의 6배의 8면체. 자, 6배 8면체의 경우 바로 첫 번째 1, T2G에 배치된 전자 한 개당, 자, 뭐라고 생각하시면 전자 한 개당 마이너스 5분의 2 델타 O. 두 번째, 이지에 배치된 전자 한 개당 플러스 5분의 3 델타 O. 의 위치 에너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라기보다 의 에너지 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야말로 이 마이너스는 상대적으로 안정화. 왜? 에너지 상태는 플러스고 커질수록 더 불안정해지는 거고, 마이너스일수록 더 인력이 나타나고 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에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전자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얘기고, 플러스면 그만큼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6배의 8면체의 경우 우리가 뭐 저번 시간에 했고 방금 뭐 우리가 살짝 복습으로도 봤지만, 여기 요 에너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디오비탈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갈라지냐면 3개하고 2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갈라지잖아요. 보이시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원래 디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얘를 기준으로다가,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각각 5분의 2, 아니 5분의 3, 5분의 2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게 XY, YZ, ZX의 T2G고, 요 위에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의 EG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T2G와 EG 사이에 보시다시피 에너지가 뭐 3개, 2개 이렇게 갈라질 때 얘네들과 얘네들의 에너지 평균이 원래 디오비탈 에너지 평균이랑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2개가 좀 더 불리해지고 3개가 조금 덜 불안정해지면, 자, 2개가 불안해지는 정도는 3, 3개가 안정해지는 정도는 2라고 해야 요들의 평균이 원래의 에너지 준 상태랑 같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EG하고 T2G의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5분의 3, 5분의 2로 분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철저히 크리스탈 필드 티오리 입장에서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리간드 필드 티오리나 분자궤도 함수에서는 전혀 쓸데없는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저 야매 이론인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 개발된 묘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T2G는 5분의 2만큼,
그리고 EG는 5분의 3만큼 에너지가 그러니까 분할이 되는데 EG는 이런 식으로 더하기로 표현이 되면서 불안정화가 이루어지고 T2G는 마이너스로 표현되면서 이런 식으로 안정화가 표현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EG하고 T2G 이 전체 사이의 에너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델타 O라고 표현했죠. 이 델타 O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O는 숫자 0이 아니고 알파벳 O라고 했죠. 뭘 줄임말? 옥타히드럴. 그래서 6배의 8면체의 8면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옥타히드럴이기 때문에 이 O는 O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델타 O는 바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갈라짐을 영어로 스플리팅. 그래서 크리스탈 필드 스플리팅 에너지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를 델타 O라고 했을 때 EG하고 T2G가 3대2로 분할이 되니까 전체가 델타 O니까 여기다가 델타 O만큼을 곱해주고 델타 O만큼을 곱해주는데 이제 전자 배치가 여기에 어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럼 이때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다. 라고 할 때 이때 여기에 있는 요 T2G에 채워져 있는 요 전자 하나 당 에너지를 어떻게 잡아라? 마이너스 5분의 2 델타 O.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EG에 있는 전자 하나당 어떻게? 플러스 5분의 3 델타 O로 에너지를 부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여하라는 개념을 그걸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시스템에서는 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자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만약에 T2G하고 EG의 전자가 이렇게 홀 전자가 하나 해서 총 5개의 전자가 채워진 경우는 자 전자가 하나 둘 셋 요 3개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분의 2 델타 O만큼 에너지가 부여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전자 2개는 이렇게 플러스 5분의 3 델타 O만큼 저 에너지가 부여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2개를 더하면 값이 뭐가 될까요? 저 값을 더하면 이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 3은 6, 2, 3은 6 해서 이 경우는 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뭐 하필 또 내가 그 계산을 잡다 보니 0으로 계산이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 여하튼 간에 이런 식으로 뭐 계산되어 나오는 이 값, 그러니까는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T2G에 배치된 전자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는 EG에 배치된 전자 각각에 대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부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T2G의 전자가 3개고 EG의 전자가 2개니까 그걸 다 부여해서 더하기로 표현한 것. 요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CFS를 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6배의 8면체 특히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또 잘 안 해요. 하필 또 6배의 8면체 이걸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6배의 8면체에서 이렇게 페어링 에너지와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거 이제 어디다가 써먹을 거냐? 라는 거죠. 이걸 이제 어디다가 써먹을 거냐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줍니다. 줍니다. 여기 줄게요. 8. 자, 세 번째. 자, 이런 컨셉으로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고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망간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망간. 자, 그럼 망간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가 3D5 4S2죠. 스티브크망. 그러니까 얘가 25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망간이 예를 들어서 2+로 존재한다. 그럼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D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저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때 여기에서 이 망간이 이제 방금 여기서 얘기한 6배의 팔면체를 이루는데 리간드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로 조금 구분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자, 여기 칠판 한번 지울게요. 자, 저 망간 2+가 예를 들어서 H2O 6개와 함께 6배의 팔면체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2+의 양이온이 됐다. 그리고 저 망간이 예를 들면 CN 6개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4-가 됐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쨌거나 똑같이 지금 이제 6배이니까 뭐 H2O 6개, CN도 6개. 근데 차이가 있다면 H2O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사이아나이드는 1- 음이온 리간드죠. 그러니까 망간이 지금 2+라고 하면 얘가 중성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온가도 2+가 되고요. 망간이 2+라고 할 때 1- 6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온가가 4- 되는 거죠. 자, 저럴 때 여기에서 저 디오비탈 갈라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보시다시피 얘도 6배의 팔면체, 얘도 6배의 팔면체니까 어쨌건 2개, 3개, 어쨌건 2개, 3개로 디오비탈이 갈라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이 디오비탈 망간 2+는 디오비탈의 전자가 지금 5개가 존재하죠. 그 5개가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를 여기서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자,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 이게 어떻게 계산될 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T2지고 여기가 E지죠. 그럼 여기가 E지고 여기가 T2지인데 T2지에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셋. 근데 T2지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5분의 2 델타 O만큼 에너지를 부여하라고 했죠. 그 다음 더하기 여기 있는 E지는 2 전자 2개, 그 다음에 E지에는 플러스 5분의 3 델타 O만큼 에너지를 부여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쭈루루 계산하면 이 경우는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가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가 전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그 5개에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델타 O 이렇게만 이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다시피 모두 다 T2G에만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T2G 각각 전자 하나당 요만큼 에너지를 부여하라고 했죠. 그래서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를 구하라고 할 때 이때 요만큼 에너지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는 없는데 여기서는 나타나는 특별한 게 있죠. 바로 짜잔, 짜잔, 전자쌍이요. 여기는 모두 다 홀전자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전자쌍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전자쌍 하나당 뭐가 부여될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요거, 요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둘이 전자쌍이 나타나면 그 전자쌍이 나타나는 각각에 대해서 짝지음 에너지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2p 바로 짝지음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이 경우는 보시다시피 짝지음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죠. 모두 다 홀전자니까. 그래서 짝지음 에너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이쪽은 짝지음 에너지가 두 번 나타나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2p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금속의 경우 뭐 어떤 리간드에서는 이런 전자 배치, 어떤 리간드에서는 이런 전자 배치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전자가 EG에도 배치가 되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이스핀 전자 배치라고 했었죠. 자, 그럴 경우는 지금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주로 어떻게 배치됐어요? 주로 로우스핀 전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럴 경우는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에 짝지음 에너지를 더해서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 여기서처럼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우선이라면 결과적으로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우선인 경우는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계산된 에너지하고요. 요때 계산된 에너지 자, 요 두 개를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요거 곱하기 요거 하시면은 마이너스 2 델타 O 플러스 2P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스핀 전자 배치일 때 에너지 상태, 로우스핀 전자 배치일 때 에너지 상태 얘 마이너스 2 델타 O 플러스 2P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우선이라는 얘기는 어쨌거나 이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결과적으로 더 안정한 거예요? 더 불리한 거예요? 나타난 게 더 안정한 거죠. 그럼 더 안정할수록 에너지 상태가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바로 델타 O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찌됐건 로우스핀 전자 배치가 나타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스핀으로 나타났을 때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 전체가 0이고 로우스핀으로 나타났을 때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 전체가 마이너스 2 델타 O 플러스 2P 짝지음 에너지요. 이건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 나타나려면 이 상태가 더 안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의 에너지 상태가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부등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델타 O에 비해서 짜잔 짝지음 에너지의 크기 대소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보세요.
만약에 하이스핀 전자배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전자가 여기에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두 개의 전자가 아래로 내려올 때에 비해서 위에 있을 때 얘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잖아. 그것을 지금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델타 O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에너지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델타 O,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델타 O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델타 O가 짝지음 에너지보다 더 작은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는 이 두 개의 전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짝지음 에너지가 생길 텐데 그 짝지음 에너지가 너무 큰 거지. 누구에 비해서? 델타 O에 비해서. 그래서 이 전자가 짝지음 에너지를 극복하고 T2G에 내려오는 것보다는 위쪽에 채워져서 짝지음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더 안정해지는 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로우스핀 전자 배치가 우선이다. 그럼 이제 이걸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전자가 모두 다 로우스핀에 배치됐죠. 두 개의 전자가 위에 배치될 법도 한데 전부 다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얘는 두 개의 전자가 위에 배치되는 것과 아래쪽에 배치되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모두 다 위에 배치된, 보시다시피 하이스핀 배치가 돼서 전자가 하나 들어갈 때에 전체적인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는 0이 될 거고, 이렇게 전자 두 개가 아래로 내려올 때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는 요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더 에너지가 작아서 안정화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거를 풀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짝지음 에너지가 작다. 혹은 짝지음 에너지에 비해서 갈라짐 에너지가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크기 때문에 이 전자가 짝지음 에너지가 나타나도 여기에 배치되는 게 이 경우는 더 안정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얘가 분리해져서 이렇게 이지로 올라서게 되면 짝지음 에너지는 없어지겠지만 올라서는 만큼 또 불안정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걸 비교했을 때 이런 경우는 전자가 로우 스핀으로 배치될 때 더 안정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앞서 이 P 짝지음 에너지는 주로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바로 금속이 결정한다고 했죠. 그럼 지금의 얘는 바로 여기에 있는 망간 2+, 망간 2+가 이 짝지음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지금 리간드가 달라지긴 했지만 금속은 동일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짝지음 에너지는 지금 금속이 동일하니까 일정한 값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델타 O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얘는 철저하게 리간드가 결정하는 거죠. 바로 얘는 리간드가 결정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CN-는 우리가 무슨 리간드라고 해요? 바로 스트롱 필드 리간드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스트롱 필드 리간드의 경우는 델타 O가 커진다고 했고요. 여기 있는 H2O는 대표적인 윅필드 리간드라고 했어요. 약한 장 리간드. 그럼 이 경우는 델타 O가 감소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림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은 델타 O가 작게, 이쪽은 델타 O가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누구에서 결정된다? 바로 여기에 있는 리간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 O는 리간드에서 결정되는 거고 얘는 금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에 의해 결정된 짝지음 에너지보다 보시다시피 이 갈라짐 에너지가 더 커. 여기서 나타나는 짝지음 에너지보다 갈라짐 에너지가 더 커. 그러면 크니까 위에 올라가면 오히려 불리하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로우 스핀으로 전자 배치가 된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금속에 의한 짝지음 에너지보다 이 갈라짐 에너지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금속에 의해 결정되는 짝지음 에너지보다 갈라짐 에너지가 작아서 어떻게 된다? 전자가 쌍을 이루는 게 불리하고 오히려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안정하다라는 설명 방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짝지음 에너지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어떤 금속과 어떤 리간드,
어떤 금속과 어떤 리간드 사이에 하이스핀 전자 배치가 되겠느냐, 로우스핀 전자 배치가 되겠느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찾으면 특정 금속들에 대한 이 짝지음 에너지들이 다 측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헌을 찾으면 여기에 있는 리간드들마다의 요 대강의 갈라짐 에너지가 또 대충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개 사이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가지고는 어떤 금속에 어떤 리간드가 결합되어 있을 때 이 경우는 하이스핀이 되겠다, 이 경우는 로우스핀이 되겠다를 사실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저 망간 2+가 정한 거고, 이 경우 얘는 저 H2에 의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고, 얘는 CN-에 의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하고 짝짐 에너지의 비교를 통해 누가 하이스핀이 되겠느냐, 누가 로우스핀이 되겠느냐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교재에는 표 11에 여러 가지 경우 D1부터 D10까지의 이 결정장 그 안정화 에너지에 대한 계산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뭐 보시면은 그냥 뭐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그 하이스핀, 로우스핀을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걸 그 표 11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문제에서 저렇게 그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를 실제로 계산해 보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 자,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4배의 3면체 구조입니다. 4배의 3면체 구조?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첫 번째 루이스 구조. 자, 금속과 리간드가 어떻게 된 상태를 뜻하냐면, 자,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금속에 리간드가 4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도가 그 유명한 각도 109.5도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리간드들을 이제 뭐 사실은 가상적인 보조선으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4면체 구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 4면체를 영어로 테트라히드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4배의 4면체, 리간드가 4개니까 4배의, 그 다음에 기하 구조가 4면체니까 뭐 테트라히드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4면체 있죠. 이 기하학적인 4면체를 진짜로 정삼각형 4개가 있고 무게중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109.5도가 된다라는 관점으로다가 저 녀석을 분석해도 뭐 사실은 뭐 문제는 없지만 이 4면체는 기하학적인 분석을 할 때 4면체를 4면체로 놓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훨씬 더 불편합니다. 그러면 저 4면체를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으냐?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얘를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서 뭘 그린 거냐면 큐빅 정육면체를 그려 보았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3차원 대각선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리고 이런 3차원 대각선이 있죠? 요 3차원 대각선, 그 다음에 요 3차원 대각선. 요 보조선의 의미 아시겠어요? 정육면체를 그려놓고 얘하고 얘 사이의 대각선, 얘하고 얘 사이의 대각선, 얘하고 얘 사이의 대각선, 얘하고 얘 사이의 대각선. 그럼 얘가 정육면체라고 하면 여기 무게중심이 이렇게 딱 나타나겠죠? 보이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금속 M을 여기에 딱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속 M에 대해 여기서 Z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 X축, 이렇게 XY, Z축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4웨이 4면체가 된다는 얘기는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리간드가 어디 있다는 걸 뜻하느냐? 예를 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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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하고 리간드가 보시다시피 금속이 여기 있을 때 리간드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그 4개의 리간드가 109.5도의 각도를 이루어 4면체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이렇게 정육면체를 그려놓고 요 꼭지점, 요 꼭지점에 리간드 4개를 배치시키고 금속하고 리간드, 금속하고 리간드, 금속하고 리간드, 금속하고 리간드가 이렇게 결합해 있다라고 치면 이때 하나, 둘, 셋, 4개의 리간드가 이렇게 4면체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리간드가 보시다시피 금속이랑 결합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 리간드가 보세요. 자, Y축으로 접근하나요? Z축으로 접근하나요? Y축과 Z축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접근하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Z축으로 접근하나요? X축으로 접근하나요? 혹은 Y축으로 접근하나요? 최대한 축에서 벗어나서 접근하고 있죠.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게도 기하학적인 구조를 이렇게 잡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4개의 리간드가 어떻게 된다? 축 방향에서 모두 벗어나서 접근한다 라고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바로 디오비탈 갈라짐을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에너지 축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d 오비탈은 5개죠. 자, 그리고 당연히 d 오비탈은 지금 금속 거예요, 리간드 거예요? 당연히 금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 5개의 d 오비탈이 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너지적인 상승이 있다고 했었죠. 뭐 할 때? 리간드가 접근할 때. 그러면 에너지적인 상승이 항상 있습니다. 왜? 지금 하는 크리스탈 필드 티오리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접근하는 리간드의 전자쌍과 금속의 d 오비탈 전자쌍 사이에 어떤 청력에 기반한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간드의 비공호 전자쌍과 금속의 d 오비탈 전자의 청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에너지적으로 상승이 된다. 이 얘기는 저번 시간 6배의 8변체 할 때 그대로 했었고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금속과 리간드 사이에 배위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치자. 그럼 이때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에너지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각각이 누구냐? 얘가 XY, YZ, ZX고요. 요들은 X제곱 빼기 Y제곱, Z제곱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누구냐면 여기다가는 T2, 여기다가는 E 오비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보시다시피 G라는 표현이 지금 없죠. 자, 이 G라는 표현은 언제 쓴다고 했었죠? 게라데일 때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게라데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원점 대칭일 때 기하학적으로 이 게라데라는 말을 쓴다고 했었죠. 4배의 3연체는 원점 대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점 대칭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 L에 비해서 보시다시피 원점 대칭이 됐을 때 여기에도 똑같은 L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원점 대칭에서 리간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배의 3연체는 원점 대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사용할 수가 없다? 게라데의 G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G나 G라는 표현이 보시다시피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4배의 3연체형에서는 이렇게 T2와 E 이렇게 에너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이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델타 T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T는 어디서 온 거겠어요? 네, 테트라히드럴. 3연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테트라히드럴의 T를 따서 이렇게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있었던 6배의 8면체는 2개, 3개로 갈라지는 데 반해서 지금 하는 4배의 3면체는 3개, 2개로 갈라진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그 뭐냐면 에너지적인 평균을 생각을 해서 이 배이결합이 딱 형성됐을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에너지의 분배가 이놈하고 이놈의 에너지 평균을 하면 여기에 들어서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얘는 5분의 2, 여기는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3만큼 여기서는 안정화, 5분의 2만큼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화가 일어나서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하면 평균적으로 여기 에너지 상태는 같아야 된다. 이것 또한 6배의 8면체에서 했던 얘기랑 그대로 동호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배의 3면체에서는 이렇게 에너지적인 분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이 경우는
보시다시피 비축 방향 오비탈 저기에 있는 T2를 뜻하는 거죠. 비축 방향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상승합니다. 자, 왜 그렇게 가정하게 되냐면 이 기하학적인 모델에서 4배의 4면체에서는 4개의 리간드가 접근하는 방향이 X축, Y축, G축을 가정했을 때 그 축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축 방향에서 벗어나 있는 방향으로 리간드가 접근을 하니까 바로 그 접근하는 리간드와 T2G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척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배의 3면체에서는 3개, 2개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실은 그 저번 시간에 썼던 6배의 8면체 요거랑 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4배의 4면체에서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일단 딱 시각적으로 다르죠. 6배의 8면체는 뭐 이랬으니까요. 근데 2개, 3개였던 게 3개, 2개가 된 이게 시각적으로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지금 할 이 얘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6배의 8면체보다 델타가 더 작아집니다. 자, 델타가 뭡니까? 갈라짐 에너지죠. 자, 이게 아주 이상적인 경우 바로 델타 O 하고 여기에 있는 요 델타 T 요 사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곱하기 9분의 4 요런 그 관계가 알려져 있어요. 자, 델타 T는 뭐냐면요. 바로 테트라히드럴 4배의 4면체에서의 갈라짐 에너지고요. O는 뭐예요? O? 8면체 옥타히드럴의 O예요. 그래서 8면체에서 나타나는 갈라짐 에너지와 4면체에서 나타나는 갈라짐 에너지 요 둘에 대해서 바로 보시다시피 9분의 4배 한 것과 같아진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상적인 거라는 것은 뭐냐면요. 금속의 종류가 똑같고 리간드의 종류가 같은데 기하학적으로 4배의 4면체이거나 6배의 8면체로 수학적으로 가정을 해놓고 아주 다른 요소들은 싹 빼버리고 그냥 정전기적 척력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아주 그 가상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계산 결과예요. 그래서 얘는 그 더 이상 정성적으로 유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렇게 알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9분의 4 이걸 유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주 그 수리적인 계산으로 나온 거라 뭐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유도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6배의 8면체에 비해서 얘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라짐이 작다는 얘기는 이게 조금 더 덜 벌어진다는 얘기죠. 6배의 8면체는 이만큼 벌어지는데 4배의 4면체는 요거밖에 안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건 또 뒤에서 나올 얘기긴 하지만 이겁니다. 리간드 개수가 작죠. 그럼 금속 전자와의 척력 역시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야매 이론인 크리스탈 필드 티오리의 그 근거는 뭡니까? 바탕은 뭡니까?
바로 금속이 가지고 있는 디오비탈 전자, 그 다음 리간드가 가지고 있는 전자 쌍이 있는데 둘 사이에 청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리간드가 6배의 팔면체에서는 6개가 어쨌건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6개 전자 쌍과 금속의 디오비탈의 어떤 전자의 청력과 지금은 리간드가 4개잖아요. 그럼 4개의 리간드의 비공호 전자 쌍과 금속 디오비탈 사이의 청력을 비교했을 때 청력이 어디가 크고 더 작아진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간드 개수가 적은 이 경우 전반적으로 금속의 디오비탈과 리간드의 비공호 전자쌍 사이의 청력이 이쪽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력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안정해지는 정도가 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 6배의 8면체보다 요 4배의 4면체가 되면 이 갈라짐 에너지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6배의 8면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논의돼야 되는 중요한 어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저 4배의 4면체 구조예요. 그래서 저 4배의 4면체 구조가 저렇게 분석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